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을사늑약의 과정과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 목표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를 알아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반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배워봤습니다. 의병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누구의 활약을 알아봤죠? 네, 안중근 의사의 활약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합쳐서 을사늑약의 과정과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다룰 거기 때문에 가슴 아픈 역사지만 배워야 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케치북 가운데에 이렇게 수직선을 쭉 그어주겠습니다. 자로 일자에 선을 그어준 다음 화살표를 그리고 가장 굵직한 사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위아래를 구분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일본이 어떤 일들을 펼치고자 했는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정리를 해줄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보내진 특사였고, 이제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하기 위해 계획을 펼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어떤 독립된 국가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어떻게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겠지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대한제국을 얼굴을 그리지 않고 일부러 국기로 이렇게 대비되게 한번 위아래를 구분 지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선의 국모를 일본이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을미사변이었어요. 명성황후를 이제 일본 군대와 낭인들이 살해한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일반 백성들이 이제 마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항하여 의병을 꾸리기 시작해요. 우리 항상 역사적으로 외세에 맞서 싸운 건 백성이라고 배웠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한 백성들은 이제 의병을 꾸리고 일본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요.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대한제국은 워낙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본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우리 청일전쟁이라고 기억하나요?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승리했었죠? 일본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요. 아주 큰 나라인 러시아를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자, 이제 대한제국은 러시아에게 기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뒤를 봐줄 빽이 없네요. 일본은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한제국은 내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버립니다. 을사년에 일어난 조약이 아니라 늑약인데요. 늑약은 조약처럼 양 나라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체결한 그런 조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1905년도에 이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문서를 만들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당연히 왕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고종 황제에게. 그런데 고종 황제는 절대 승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승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 강제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누구와 체결을 하게 되냐면 대한제국의 그 당시 신하들이었던 5명의 사람들과 이 늑약을 맺습니다. 이 5명을 그래서 우리는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이다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 이익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자, 한 번에 외우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두세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그리고 권중현입니다. 자, 이 5명의 을사오적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5명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종황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고종황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1907년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왜 이 특사를 보내냐면 전 세계에 이 일본의 부당한 늑약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특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대신하여 보낸다는 문서를 쥐어주고 3명을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냅니다.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만국평화회의라고 해서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이 3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일본이 가로막습니다. 너네 이럴 권리 없어. 너네 외교권 박탈한다고 우리랑 조약 맺었잖아. 이렇게 이 3명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가섭니다. 그래서 결국 참석하지 못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3명의 인물들은 거기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국제사회에게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리고 그 만국평화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유럽 전역을 돌면서 이런 문제들을 알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보기 좋았을까요? 이 고종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 순순히 나라를 넘겨줄 줄 알았더니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종을 퇴위시켜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제국의 어떤 외교권도 박탈하고 이제는 그런 힘 자체를 쓸 수 없게 허수아비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군대가 해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해산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군인들인데 일본이 강제로 해산하자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을 또 무력으로 진압해요. 마구 죽이고 때리고. 자, 온 백성의 분노가 일본을 향해 들끓습니다.
그래서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에 대항한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정미년에 이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것에 반대하는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의병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역사 속에 기록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서 정말 일본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한 것을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 중에서는 물론 양반들이 많았겠지만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신돌석. 너무나 큰 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 이 신돌석. 이름만 들어도 양반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고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활약을 펼치자 일본은 대대적으로 이 의병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죠. 본인들을 이제 정말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의병단들은 이 탄압을 피해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이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대한제국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어떤 독립군을 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약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의로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런 의로운 사람 중에서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한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세 글자는 아마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잘 그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선생님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안중근 의사이십니다. 자, 원래 안중근 선생님은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일제에 대항하여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연해주로 이동해서 의병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1909년에 이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위협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사람을 저격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얼빈 역에 도착하는 시간, 날짜를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수차례 저격을 했고 성공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데 성공한 후에 이제 안중근은 경찰에 의해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밝히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분명하다. 15가지나 됐다고 해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그리고 강제로 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런 15가지나 되는 죄들을 읊으면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의 그 손바닥 도장을 보면 4번째 손가락이 잘려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중근 선생님 옆에 그려주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일본이 한국의 그런 국권을 피탈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인물들과 아래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아래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우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끝.